경제 제재의 예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 전체가 예외로 되지는 않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와 식량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푸틴이 만약에 사이가 뚫리게 된다면 미 재무부 산하에 오팍이라는 게 있습니다. OFAC라고 해서 Overseas Foreign Asset Control System이라고 해서 오팍이라는 그 부서가 이 어떤 품목이 경제 제재에 되냐 안 되냐를 다 심사 분석해서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예외 신청을 해가지고 예외 인정을 받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런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저는 이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그런 협력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의 해외 농업 기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 가장 거리가 가까우니까 연해주의 쪽이 우리의 그 비상 우리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식량이 안 보고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이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그런 입장을 통해서 식량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식량 작업률이 한 92%쯤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가장 그 식량을 또 많이 공부를 많이 수입하는 것도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농산물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밀 같은 경우는 아마 밀의 최대 수출국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7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가 남한이 우리가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남한의 영토의 170배가 되는 거죠. 러시아가 세계 제일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170만 스퀘어킬로미터고 1700만 스퀘어킬로미터가 러시아고 두 번째 큰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990만 약 거의 1000만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960만 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미국.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뭐 이렇게 아마 영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큰 나라들이 역시 곡물 수출의 대국입니다. 곡물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근데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다고 하니까 많이 수입하는데, 인도는 땅덩어리가 중국의 반도 안 되거든요. 한 328만? 380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인구는 지금 중국보다 더 많이 살고 있으니까, 참 인도가, 근데 이제 중국은 땅은 넘지만 사막이 많고, 산악지대가 많아서, 인도는 그래도 평지가 더 중국보다 더 많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불가사의한 게 네덜란드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 겨우 한 4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2대 농업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네덜란드를 계속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곡물 작업률을 높이기 위한 실내형 농업, 수직 농업이 불가피하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해외 농업 기지를 개발하는 것, 품목을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제 축산업 분야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작업률을 지금 돼지고기 72%를 80% 이상 높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돼지든 닭이든 소든 지금 사료의 해외 의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대체 품목을 만드는 것인데 그게 이제 식물들에 대한 대체육 공장 개발하는 문제인데 필요한 것이 이제 곤충 산업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곤충 산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식용 곤충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곤충의 단백질이 소고기의 3배고 실제로 소고기 키우는 양이 한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만 필요하면 곤충을 소고기 못지않는 단백질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식용 곤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곤충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곤충을 우리가 설국열차에 바퀴벌레에 갈아가지고 약으로 그것도 나왔습니다. 곤충 단백질 좋은 곤충을 갈아가지고 가공해서 여러 가지로 식품으로 만들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이제 인간이 먹기가 거부가면 이거를 저는 사료를 해서 우리가 돼지고기 사료라든지 이런 사료를 곤충 재배를 통해 사료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양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에너지와 뭘 가지면 충분히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 김 우리가 해조류 같은 거라든지 대체육도 마찬가지고 세계적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에너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나 국가 지도자가 농업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맨날 이걸 농가부채 탕감, 농민을 보호 대상, 보조금, 쌀 직불금 주는 것만 고민을 했지. 진짜 농업이 이 산업화되고 이게 경쟁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부자들이 농민이 되고 농민이 진짜 어떤 벤처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시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 자신부터 이렇게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벤처 농업대학 다니면서 와 진짜 이 농업 분야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어차피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농업의 그러한 그 생산에서부터 가공해가지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우리가 혁신을 시켜야 될 영역이 곳곳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 저출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현재도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인구의 지금 합계 출산율이 2.2에서 2.3이라고 그러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2.1이면 현상 유지잖아요. 둘이 결혼해서 둘이 나는데 중간에 병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으니까 2.1명이 돼야 손실분을 빼고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출산율이 2.1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0.1에서 2가 높은 거죠. 지금 세계 합계 출산율이 2.2에서 2.3이니까 현재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2080년까지 한 100억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100억까지 늘어난 다음에 이제 꺾일 것이다라고 인구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0.7이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적극적 이민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지금 그 곡물 생산이 한 50%, 60%가 더 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생산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소비 측면을 같이 봐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곡물 식량의 3분의 1이 허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나 중간 유통 과정이나 변질되거나 해서 사라지는 식량이 3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만 한 반틈으로 줄이더라도 얼만큼 식량을 세이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식생활 문화 잔반 남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음식 소비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이냐가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